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도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가짜 평화는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철통 같은 대비 태세와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 도발에서 빚어진 3대 사건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며 강력히 경고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서해에서 자행한 3대 도발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었다면서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이 70년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북방 한계선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 도발이라고 왜곡하여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철통 같은 대비 태세와 즉각적 압도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당한 장병들과 전사자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로 당시 5살이었던 김혜봄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목소리처럼 찾아갈게.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신천안함의 모항인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서해 수호 3개 사건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 자주포 실무를 배경으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장병과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춘천시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을 찾아 6.25 참전 미군들을 추모했습니다. 강원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드버그 대사와 김 지사가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 내 미군 추모석 14기를 방문해 헌화하고 참전 미군들을 기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내 추모석은 미군 제25사단이 6.25 전쟁 기간에 철원과 양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기리기 위해 1983년 미군 25사단이 제작해 강원도에 기증한 것입니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는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서해 수호의 날에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맺어 기쁘다고 말했으며 강원도청에서는 골드버그 대사에게 춘천에 설립하는 가칭 국가보훈광장에 미군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데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대한 한국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감사원과 국방부를 인용해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지난 18일부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또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당시 GP 지하시설은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 29의 성능 개량을 지원한 정황을 한국 정부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동아일보는 22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체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관련 기술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 기반은 대부분 러시아제로 상당수가 노후화됐으며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그 29의 현대화 요청을 꾸준히 해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원포인트 업그레이드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미그 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한국군이 운영하는 F-15K, F-16K 등과 같은 세대이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이 포탄 등 무기 지원을 해준 데 대한 대가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래피드7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김숙희의 새 해킹 전술을 공개하고 이들이 신기술을 개발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래피드7은 최근 공개한 분석을 통해 북한 김숙희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새로운 전술을 사용한 해킹 공격을 시작한 것을 파악했다면서 이들이 보안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숙희가 북한의 핵 전략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된 윈도우 파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게 발송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취하면서 동시에 윈도우 파일 안에 초기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회피 코드를 심어 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문서와 사진, 영상 파일, 바로가기 파일 악용에 이어 윈도우 도움말 파일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해킹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보안을 회피하기 위한 북한 해킹 조직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업계의 방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